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인사를 들여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0.25%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99.6%. 한편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내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23,000달러대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23,135달러, 이더리움은 1,59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기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더라도 경기 침체의 위험이 테이블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에 상당히 만족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길은 성장 둔화를 수반한다 등등의 되도 않는 소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제닛 옐런이 1, 2년 전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인플레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돼버렸었죠. 한마디로 제닛 옐런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아마도 경기 침체 위험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벗어나서 날아가 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 뭘 하고 있습니까? 금을 겁나게 사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136톤을 사가지고 쌓아놨다고 하는데요. 지들은 돈 찍어가지고 실물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5년 만에 최대치.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기에 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길래 이 정도까지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비난하며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고객들의 계좌를 위협까지 했었던 HSBC,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토큰화 및 암호화폐 수탁 분야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얍삽하고 더러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대형은행 놈들. 자, 그 다음으로 또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FTX 사태 때문에 큰 위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실버게이트, 주가도 엄청나게 흘러내렸었는데요. 블랙락이 실버게이트 지분의 7.2%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가 급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블랙락과 실버게이트, 타격을 받았을지라도 실버게이트의 미래를 블랙락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엔 새로운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만 장자들 중에 82%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조언들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너무 걱정이 됐나 보죠.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자 기관이라든지 투자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둘씩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라는 것이겠죠. 한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하루 현금 인출 한도를 44달러로 막아버리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나이지리아에서 무려 38,000달러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60% 프리미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러니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보다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000달러 가지야.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펀드 운용사인 오스프리, 그레이스케일의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시장에 무려 99.5%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허위 광고 때문이다. 마치 GBTC가 현물 ETF인 양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다라면서 그들을 상대로 이것은 허위 광고 및 사기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소송 전, 오스프리는 또 그레이스케일과 소송 전, 소송이 난무하는 미국. 자, 다음으로 스트라이크, 업비트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스트라이크가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 유명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서구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기를 지켜보니까 근무일에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더라. 내가 딱 봤을 때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을 따져봤더니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기관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시간대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다. 그래서 서구 기관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 매입 불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으로도 번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ETF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홍콩 규제 당국이 이르면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 투자자의 일부가 홍콩 ETF 투자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언젠가 암호화폐 ETF 투자 허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홍콩 소재 ETF 운용 자산이 올 연말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아시아 쪽에서 거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미국 SEC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봅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의를 당부하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월가의 쪽집게라 불리는 분석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월간 이렇게 별명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아무튼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연초 증시 상승은 이번 주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1월 효과와 연말까지 하락한 한 해를 보낸 후 숏 커버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현실, 진짜 현실은 마진과 관련해가지고 수익이 우려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으며 좋은 소식들은 이미 가격에 다 선반영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결의와 함께 미국 증시가 다시금 빠질 수 있다. 10% 정도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물론 내일 0.2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긴 했으나,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리 인상 후에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느냐,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갈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상황을 잠깐 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중에 한 명인 크립토 온체인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시장가 매도 주문이 급증, 매수 주문을 추월했다. 즉 약세를 전망하는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숏을 주로 치던 숏쟁이들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뚝배기가 막 여기저기 날아가면서 피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숏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 후에 비트코인 및 위험자산이 잠깐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곧바로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회로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제롬 파웰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그런 매파적인 겁주기에는 면역이 됐다. 그래가지고 겁을 막 줘도 이제 약간만 겁을 먹는 척 할 뿐 진짜로 겁을 먹진 않는다.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척 했다가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달만 해도 연준의 이사 및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40%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파월의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S&P 500도 그렇고 4,000선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제롬 파월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지금 구라라 생각을 한다. 이 새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들이댄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그만큼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제롬 파월. 과연 내일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가격대인 23,150달러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있었던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지는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되 만약에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뚫게 된다. 그러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요? 아니면은
한번 큰 조정을 겪게 될 것인가.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초반대까지 한번 더 흐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그 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 짐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 20일 EMA 위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일봉 200 EMA 위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주봉 기준 골든 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5,000달러이자 주봉 200 EMA 자리를 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위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25,000달러가 일단 이번 상승의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 브렌트도 그런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크립토 토니 같은 경우도 25,000달러대가 일단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5,000달러 터치 후 21,400달러 그리고 19,0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저도 내일 긴장 및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음 기타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추가 분석이 나왔네요.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5,000달러를 못 뚫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굉장히 빠르고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조정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칼다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제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칼다노 같은 경우는 코티와 함께 협약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알트코인을 열심히 트레이딩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스크가 크게 튀었었죠. 와, 참 그거 놓쳐가지고 아까웠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도지도 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여기는 이 존이라는 분석가는 나카라는 게임 코인에 관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브라스칸 군은 DYTX 많이 올랐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를 조금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M 마찬가지로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저항이 58센트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4달러 25센트까지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상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크게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거 전부 다 나가리 될 수가 있겠죠. 조정 받고 난 후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큰 조정 나오면은 나가리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일까지 해가지고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서 상황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과라과라 광주 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